입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소유권 관련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일단 통행권자가 통행을 하는데 담장이 있어서 제대로 못 지나다니는 거죠. 철거하세요. 좀 지나다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서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공로가 개설됐다라는 건 더 이상 맹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공로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멸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말도 안 되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4번입니다.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모래 깔거나 돌계단 조성,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통로 개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통로 개설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승낙 받고 개설, 안 받고 개설이요? 안 받고 개설입니다. 안 받고. 단 손해보상하셔야죠. 네. 5번이요. 토지 분할로 무상 통행권 취득한 분할자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다. 자, 일단 현재 토지 분할로 인했으니까 무상 통행권이죠. 여기서 이 무상 통행권 같은 경우는 분할의 당사자 혹은 일부 양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들의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5번 선다에서 분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셨다. 그러면 이 양수인 같은 경우는 무상 통행권 안 되는 거죠. 양수인은 유상. 너는 돈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틀린 겁니다. 자, 현재 시효를 완성하신 게 누구시죠? 을이죠. 을입니다. 을. 자, 보겠습니다.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현재 을이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취득은 못하신 거죠. 자, 최초 소유자 갑이 있고 이 갑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 시효 완성.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에게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야, 그럼 네가 20년 동안 토지 사용료 다 내라. 토지 사용료 내라고 해요, 못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소급료 때문에요. 시효 완성자 을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점유 시작했던 개시 당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시작하기 때문에 그간 20년 동안 썼던 거, 갑 거다, 을 거다. 다 을 거. 토지 사용대가 을이 먹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거는 바로 소급료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갑이 을에 대해서 야, 목적물 반환해라. 토지 반환해라. 여기서 지금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는 것인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건 왜 안 되겠습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야. 자, 지금 현재 갑은 을의 시효가 완성된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예, 이 의무를 지고 있는 갑이 이전 등기 넘겨받을 수 있는 이 시효 완성자 을, 권리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 측에 맞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미등기 매수인에게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네, 등기를 넘겨주셔야 할 분이 행사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럼 일반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표 때문에 그렇죠. 2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상실을 염려해서 선의의 정액에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경료로 해줬다. 자, 지금 현재 시효 완성했고요.
을이 이전 등기 청구를 했죠. 갑이 등기 청구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갑은 시효 완성 사실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아는 거죠. 알고 지금 병한테 파신 거죠. 자, 이러면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갑은 책임져요. 무슨 책임진다? 불법행위 책임이요. 채무불행 아니죠? 불법행위 책임.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은 팔아 넘기신 이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 3번 보겠습니다. 이의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현재 병에게 넘어갔고 병은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않습니까? 병한테는 주장 안 되는 거죠. 이 을의 입장에서요. 주장하려면 다시 몇 년 지나야 되죠? 또 20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청구 다시 취득했을 때 병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 4번이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갑이 을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한다는 건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해서 허위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초 소유자 갑이 있고요. 을이 시효 완성한 거죠. 자, 을이 시효 완성을 하고 나서 갑이 병한테 팔기는 팔았는데, 아니죠. 판 것처럼 꾸미신 거죠, 지금. 갑이랑 병이랑 뭐 하신 거예요? 통정이요, 통정.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 여기서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가장매매 하셔가지고 병한테 실제 파는 것처럼 이렇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 자체가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거든요. 통정은 무효다, 무효. 그러니까 병에게 넘어간 등기의 효력도 무효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단 여기서 시효 완성자 을이 이 병에 대해서, 아니 당신 등기 지금 무효니까요, 제가 넘겨받아야 되니까 이거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말소 청구.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직접 말소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서 을이 병한테 말소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위. 갑을 대위하셔가지고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사례에서 갑은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갑과 병 사이에 통정이 무효니까요. 자, 그리고 갑이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이렇게 행사해서, 야, 이거 말소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할 수 있죠? 무효니까요. 무효고,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한 후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게 바로 반사회였을 때. 만약에 여기서 통정이 아니라 병이 적극 가담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갑은 말소하라고 해요,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회가 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돼서 말소 청구 못하는 것이다. 근데 현재는 지금 통정이죠, 통정이니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갑이 계속 니그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대위에서 말소 청구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입니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 자, 그럼 29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20년 점유했다. 근데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토지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 등기 해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현재 29번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시효 완성을 먼저 했습니까? 병한테 팔린 게 먼저예요. 완성이 먼저죠. 자,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를 을이 시효 완성하셨고, 즉
을은 갑을 상대방으로 하는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옳은 겁니다. 자, 1번 을은 병에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아니죠. 없는 게 원칙이죠. 완성하고 넘어갔으니까요. 자, 2번입니다. 만약 을이 을에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갑이 알고 처분했고 갑이 알고 파셨고요. 병이 만약에 이거 적극 가담을 했다면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이므로 이까지 맞는 말이죠.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말소 등기 됩니까? 이거는 맥락이 똑같습니다. 자, 사례에서 을의 시효 완성이 먼저 있었고 시효 완성 갑이 병한테 팔기는 파셨는데 여기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제2 매수인 병이 갑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해버린 거죠. 이거 적극 가담이 이루어지면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됐었던 계약 자체가 다 무효가 되고 이전 등기가 되어도 병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등기 효력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를 했든 적극 가담이 있었든 계약 무효, 등기 무효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건요. 일단 이 시효 완성자 을은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거는 왼쪽하고 똑같습니다.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말소 청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현재 여기서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말소 등기 청구권. 자, 현재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적극 가담이 있었으니까 무효자. 그러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효니까 소유자 누구죠? 갑입니다. 갑이에요. 이거 등기 무효라고요. 소유자 갑 맞아요? 네,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병한테 야, 이거 말소하고 나한테 돌려주라. 이걸 행사를 한다 못한다. 아, 행사를 못하는 행사를. 이거 행사를 왜 못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요. 네, 불법 원인급여. 반사회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고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 등기 청구 행사가 안 되지만 이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셔가지고요? 예, 대위요. 대위 해가지고 말소 청구 됩니까? 이거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든 반사유가 있었든 이 을이 시효 완성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위에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갑이 말소 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어야 대위를 하죠.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는 돌려달라고 한다. 말소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못한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 요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되세요? 이거 외우시면 안 돼.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예, 외우시면 안 되고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그래서 직접 말소 등기 청구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대위나 가능한 것이다. 3번 이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 책임 아니죠? 이거는 불법행위 책임이 될 수가 있겠죠. 알고 파셨으면요.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 계약이 없기 때문에. 자, 4번이 어떤 이유로 갑에게로 X 토지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도 이미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했으므로 을은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일단 을이 시효 완성을 하셨고 그 이후에 갑이 병에게 지금 목적물을 팔아버린 상황에서 자, 을이 시효 완성하셨고 갑이 병에게 목적물을 팔아버린 상황에서 시효 완성 먼저 팔아버린 거 두 번째. 병이 적극 가담이 딱히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등기의 효력이 유효죠.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면 을이 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얻었던 등기 청구권 바로 없어진다, 10년 있다가 없어진다? 예, 10년 있다가. 등기 청구 이거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바로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약집에서 이 경우에 갑이 병에게 목적물을 넘겼으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즉시 소멸, 이러면 틀린 말이죠. 10년 지나야 소멸이야. 자, 그럼 일단 병한테 팔렸으니까 이 을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가만히 가지고 있을 뿐 병한테 행사는 못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해당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갑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상태. 자, 이러고 있다가 갑과 병이 체결했었던 매매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가 됐다. 계약 자체가 이렇게 무효가 돼버리면 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에게로 예, 자동 복귀야. 갑에게로 자동 복귀가 돼요.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자동 복귀됩니다. 갑에게. 왜냐면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이렇게 자동 복귀가 되었을 때 현재 등기부 상명의자는 병이죠. 근데 소유자는 갑이 된 거죠. 자, 이랬을 때 시효 완성해서 이거 딱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을이 이거를 갑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등기 명의는 병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자는 여전히가 아니라 어쨌든 갑한테 자동 복귀됐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죠. 갑한테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복귀되었을 때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다를 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등기 명의인이다. 이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진정한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 상실했으므로 이게 틀린 거죠. 10년 지나야 상실이다. 자, 5번입니다. 병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다시 완성됐다. 다시 20년 흐른 거죠. 예, 이러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0번 부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한 경우에 언제나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 말입니다. 예, 이건 뭐 조문 그대로입니다. 2번 타인의 토지 위에서 권한 없이 1년생 농작물을 경작하셨다. 이 농작물은 당연히 경작자 거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 위에다가 증축한 부분이 임차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지금 현재 구성 부분이 되었다라는 건 이 증축된 부분이 부속물이라는 거다, 부합물이라는 거다? 부합물이죠. 그럼 기존 건물에 합쳐졌으니까 이 부합물은 누구 거다? 임대인 거다, 임차인 거다? 임대인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축이 임차인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부분은 임차인 소유? 아니죠. 임대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것이죠.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의 경우 그것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 저장 탱크는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 주종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자, 지금 동산 합쳐진 거죠. 주종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러면 공유죠. 예, 민법하고 개론하고 합쳐진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럼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을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의 지분이 5분의 2예요. 예, 다음 중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셨을 때 그 지분은 구주가 된다. 상속인이 있으면 일단 상속됩니다. 근데 상속인이 없죠. 이러면 구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이 가지고 있는 게 5분의 2의 지분이기 때문에 5분의 1은 갑, 또 5분의 1은 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럼 2번이요.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셨다. 지금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해버렸네요. 자, 이랬을 때 갑은 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지금 현재 병이 단독 등기했을 때 얼마만큼만 갑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5분의 3만큼만. 그쵸? 병이 한 등기의 효력은 5분의 2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5분의 2는 유효다. 5분의 3은요? 그거는 이제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 5분의 3만큼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입니다.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액의 특정 일부를 임대했다. 지금 병이 동의 안 받고 임대했네요. 이거 임대차 하는 거는 관리 행위죠. 지분의 과반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은 과반수예요, 과반수 아니에요? 과반수. 넌 5분의 2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임대를 해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갑은 점유하는 정을 상대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임대차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병이 5분의 3이라고 한다면 갑은 딴지 못 걸어요. 근데 과반수 안 되죠. 딴지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딴지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점유하는 임차인 정을 상대로 야, 니 누군데? 저 임차인데 그래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병은 당신의 임대인은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안 됩니다. 나가세요. 가능하다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만약 병의 지분이 5분의 3이고 만약 5분의 3이고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부를 정에게 임대다. 이거 문제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 없죠. 지금 5분의 3이니까요. 과반수 됐거든요. 자, 이랬을 때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X입니까? 왜 X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잘하시죠? 자, 지금 갑을 그냥 고개하고 있죠? 자, 여기서 선다 지금 4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병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갑은 뭐 5분의 1 가지고 있겠고 을도 5분의 1을 가지고 있겠네요. 뭐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병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차 해가지고 사용 수익을 해주게끔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이 병과 정 사이에 체결된 이 임대차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낼 거예요. 임대료를. 만약에 임대료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요. 임대료 500만 원이에요. 자, 이러면 이 500만 원 병이 다 먹으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임대료는 돈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00에서 300만 드시고 나머지 100만 원씩은 갑이랑 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갑이 임대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한테 한다, 정한테 한다? 병한테 하는 거예요. 병한테. 왜냐하면 병이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정하고 임대차 계약했죠. 그러면 임차인 이 정은 임대료를 당연히 누구한테 드릴 것이다? 병한테 임대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게 일단 병 계좌에 임대료 500만 원 꽂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갑이 야, 이거 네가 다 먹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달라고 청구. 이거를 정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병한테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다 지금 현재 요 지금 5번, 4번 같은 경우는 갑은 정을 상대로가 틀린 거예요. 병을 상대로 하셔야 돼요. 병을 상대로.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 갑은 병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오른쪽 가서 5번 갑니다.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정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 갑은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지금 병이 단독으로 전부를 다 갖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정 명의의 이전 등기 넘겨받은 거 싹 다 무효다. 뭡니까? 갑과 을의 지분만큼만 무효다. 갑과 을의 지분만큼만 무효죠. 자, 지금 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5분의 2고요. 나머지 갑과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5분의 3만큼이 무효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청구하시면 안 되죠.
5분의 3만큼만 말소 등기를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까지 보시고요. 이제 지상권은 내용을 좀 보고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 279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지상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시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건물, 공작물, 수목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의 객체는 지상물이다, 토지다. 토지죠. 객체 토지예요. 주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이론 칸을 보겠습니다. 자, 성질 부분입니다.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다. 하지만 3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객체는 토지다. 자, 그럼 이제 취득과 관련된 내용 봅니다. 1번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은 당연히 계약과 등기죠. 자,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취득이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그 밑에 있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법정지상권. 거기서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두 가지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366조랑요.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305조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의 법정지상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세 가지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법정지상권은 총 세 가지입니다.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게 바로 366조죠. 그리고 366조랑 잘 비교하셔가지고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05조는 거의 쩌리. 305조는 거의 쩌리죠. 그러니까 366조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이론을 보겠습니다. 2번 지상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적물의 일부에 관해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일단 목적물의 일부에 도무지 성립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저당권이요. 저당권이요. 그렇죠. 저당권 일부에 안 되죠. 또 뭐 있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일부에 안 됩니다. 물론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독립된 하나의 물건으로 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목적물의 일부의 소유권은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맥락이 같죠. 일부에 만약에 저당권 인정을 해줘 버리면 그 저당권 실행되고 누군가 경락받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일부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일부 소유권, 일부 저당권 안 된다는 것은 맥락이 똑같다. 자, 그러나 물건 중에서 일부가 되는 게 있죠. 뭐뭐 있죠? 그렇죠. 용익 물건들이죠. 용익 물건. 용익 물건 세 가지 있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요. 참 잘하시네요.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자, 일부 되는 거 뭐 있죠? 이랬을 때 다 까먹으셨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다시 말씀드리면 또 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까먹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이 중에. 자, 우리가 이 까먹고 다시 머릿속에 담는 과정을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까먹었다가 담았다가 까먹었다가 담았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기억이 이제 오래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 치기 직전에 담으셔야 돼요. 시험 치기 직전에 담으셨다가 그거를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담고 시험 치기 직전에 담으셨다가 문제를 빠르게 확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까먹어 버려야 돼요. 시험 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까먹었다가 기억했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자, 용익 물권뿐만 아니라 또 있죠. 임차권도 있습니다. 물론 물권은 아니지만요. 임차권도 일부에 된다. 일부에 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합니다. 용익 물권과 임차권, 목적물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 없다고 돼 있고요. 따라서 현재 건물,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이다. 현재 지상물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이다. 이거 왜 이런 거죠? 토지 빌리는 거니까요. 토지 빌리는 거니까 지상물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나 토지 빌릴 거야.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기존의 건물, 공작물,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 존속한다. 건물이 무너져 버려도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용권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객체가 토지니까요. 토지가 멸실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가만히. 그렇죠? 지상물 멸실된 거는 괜찮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이요. 영구 무한 가능하다.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최장이 없거든요. 자, 까지 보시고 뒤로 갑니다. 자, 이제 지상권과 관련된 존속기간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280조가 나와 있고요. 1항에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1호 봅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다. 30년이다. 2호야. 전호 이외의 건물입니까? 그러면 15년. 경고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3호입니다. 기타 공작물들은 다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년, 15년, 5년으로 나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결국 견고한 건물 아니면 수목이 나오기 때문에 30년 위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먼저 약정갱신이 있고 법정갱신이 있는데 이번에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지상권에는요. 예를 들어 전세라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자동갱신되죠. 근데 지상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 위에 있는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상권은요. 존속기간이 지나면 그냥 얄짤 없이 소멸이에요. 얄짤이 없어요. 자,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가 갑거죠. 갑거. 토지가 갑거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물건으로서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지상물이 견고한 건물이다. 이러면은 자동 몇 년이다? 30년이요. 30년입니다. 자, 이렇게 존속기간이 30년이 된 상황에서 30년이 끝났어요. 30년 종료 끝났다. 자,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을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소멸,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을은 더 이상 지상권자 아닙니까? 예, 지상권자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끝났어. 자, 하지만 이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 여전히 건재한 겁니다. 건물이요. 말짱해요. 아직. 그리고 이 건물은 당연히 을 거죠. 을이 지은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지상권은 법정갱신되지 않고 기간이 끝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자였던 을이 설정자였던 갑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갱신 청구권을요. 네,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갱신 청구와 관련된 거는 지상권의 특유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이 갱신 청구권을 토지 임차권에도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토지 사용권자가 행사하는 이 갱신 청구 있죠. 이거는 지상권이랑 토지 임차권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갱신 청구권은 아닌데 좀 비슷한 게 있죠.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상가 임차인이요. 상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몇 년 내죠? 5년 내죠? 예, 죄송합니다.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딴소리 해가지고
예. 자, 지금 그래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갱신 청구는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갑이 거절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갑이 거절하시면은 2차적으로 그럼 지상물을 사가세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매수 청구 같은 경우는 형성권이다. 형성권. 거절이 안 되는 것이다. 갑은 사셔야 돼요. 그래서 행사하면 갑과 을 사이에 저 위에 건물에 대해서 자동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자, 밑에 그 조문을 함께 좀 보면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283조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고 있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일단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요.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죠. 이러면 오른쪽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박스 밑으로 갑니다. 1번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거절 가능, 거절이 가능하다. 갱신해 주세요. 싫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절 가능. 2번입니다.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끝나야 돼요. 지상권 소멸, 기간 만료로. 그리고 지상물이 현존해야 된다. 아직도 건물이 건재한 거죠. 자, 오른쪽이요. 3번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로 곧바로 계약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죠. 예, 응하셔야 된다. 응하셔야. 자, 4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거절 불가. 거절 불가. 거절 안 돼요. 자, 그리고 6번 봅니다. 지료 체납 기타 지상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약정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료를 안 낸 거죠. 이렇게 되면 설정자가 쫓아낼 수가 있죠. 이거 몇 년 동안 안 내면 쫓아내죠. 오, 2년이요. 2년간의 지료 연체하시면은 설정자가 쫓아내거든요. 그러면 쫓겨나는 마당에 그러면 저 건물 사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쫓겨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내려가서 4번 효력 보겠습니다. 자, 이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처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조문에서는 282조, 박스 안에 282조 밑에 나와 있는 거 봅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 양도, 권리 존속 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상권의 처분이죠. 처분. 지상권을 처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분. 처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최초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 을이 지상권자다. 자, 그러면 이 지상권자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 양도. 지상권 양도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도 돼요? 돼요. 지상권도 재산권입니다. 갖다 팔 수 있습니다. 양도. 자, 그리고요. 목적물인 토지를 임대차 한다. 그러니까 을이 이제 임대인 되는 거죠. 임차인 찾으셔가지고 당신이 사용수익 하시고요. 월세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임대차. 가능하다. 자, 그리고 지상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한다.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건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저당권 들어오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지상권을 양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병이 지상권 넘겨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병이 지상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이 임대차를 통해서 병에게 점유 넘기셨다면 병이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이제 사용수익을 하는 거죠. 지상권자 을은 임대인이겠죠. 자, 그리고 이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것은 병이 저당권자로서 이 지상권을 담보로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런 양도, 임대차,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지상권의 처분이라고 하죠. 처분. 이 지상권의 처분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아까 우리 왼쪽 표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여기서 처분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거는 만약에 계약을 체결을 할 당시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갑과 을이 할 당시에 처분 금지 특약 갑이 을한테 말하는 거예요. 처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분 금지 특약. 아시겠죠, 선생님? 이러니까 을이 알겠습니다. 처분 안 할게요. 라고 해서 을도 다 사인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도 팔아도 돼요? 팔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특약 자체가 뭐니까요. 네, 특약 자체가 무효. 특약 자체가 무효 처리돼 버리죠. 따라서 지상권자의 처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강력하죠. 이래서 현실에는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상권 안 내주는 거죠. 내주기 싫은 거예요. 토지를 빌려주더라도 임대차로 빌려주는 거지 지상권으로는 안 내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막으니까 못 막으니까.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그때 표 봅니다. 기본 이론. 자, 먼저 토지 사용권이다라고 돼 있죠. 자, 1번. 토지 사용권이 가장 기본적인 지상권자의 권리가 되겠고 2번 봅니다. 따라서 상린관계 준용된다. 여기서 상린관계가 준용된다라는 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상린권들을 지상권자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지 않습니까? 지상권자도 그럼 통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통행권자 될 수 있다. 지상권자도. 3번 물권적 청구권. 역시 다 준용되는 거죠.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밑에 처분과 관련된 내용 봅니다. 1번 지상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 임대, 담보 제공 할 수 있다. 자, 그럼 2번이요.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가 없다. 같은 맥락. 그 밑에 3번이요. 오른쪽. 이런 처분 금지 특약. 특약 자체가 싹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자, 까지 내용을 보시고요. 이제 한 장을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핵심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3번에 잠깐 보세요. 3번. 지료 체납에서의 2년이 나와 있습니다. 2년. 연속된 2년간의 지료 체납이 아니라 체납됐던 지료 합산액이 2년 분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지상권자의 지료 체납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그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나서 연체가 2년이 됐을 때 양수인이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상권자 을이 연체를 지금 현재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체 더 하셔야 갑이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년을 연체하고 있던 중에 목적물이 병한테 팔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병한테 팔리고 그 다음에 1년 연체 또 하셨어요. 합이 2년 연체죠. 이랬을 때 병은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양수인 소유일 때 몇 년이어야 된다? 2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년이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연체가.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으로 쓴 게 소유자가 바뀐 다음의 기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병으로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이렇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연체가 되어야 여기서 병이 을에게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멸 청구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자, 그리고 구분지상권까지만 보고 쉴게요. 자, 봅니다.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우리 조문을 보게 되면요. 1항 봅니다. 지하 지상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에 수목이 빠져 있다는 거. 구분지상권의 객체는 수목이 될 수 없다라는 그거 정도 잡으시면 돼요. 거의 비중이 없죠, 구분지상권.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거.
그때 기본 이론 보시면 의 한번 더 봅니다. 지하, 지상의 어떤 공간에 상하 범위를 정해서 인정되는 게 바로 구분지상권이죠. 예를 들어 지상이라고 한다면 뭐 고가도로 지나다니는 거, 그런 거 다 구분 소유, 구분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지하도라든지 뭐 지하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구분 지상권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 공작물은 되는데 수목이 안 되는 거죠. 오른쪽 가보세요. 핵심 이론 1번 수목 소유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 이건 안 돼요. 건물 공작물은 되는데 수목은 안 된다. 왜냐면 나무를 공중에 띄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2번이요. 등기 시에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정하셔야 한다.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까지 보시고요. 이제 오늘 받으셨던 자료 마지막 문제 잠깐 쉬었다가 32번 문제 잠깐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관련해 가지고 이 이후에 등장을 하는 법정 지상권까지 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32번 문제.